Yep. Okay. Come with me. 이 남자는 왜 잡혀갔을까요? 이 남자가 먹어치운 바나나는 약 12만 달러, 하나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탈리아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파두아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의 신부는 다른 소녀들을 지나쳐 곧장 카텔란 앞에 섭니다. 마우리치오, 왜 그랬니? 13살 카델라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성당 선물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파두아의 성인 안토니아 조각상 얼굴에 그림을 그린 카델라의 어린 시절의 일화예요. 카델라는 1960년 파두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두아는 베네치아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문화를 통해 교통이 발달해서 문화와 경제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명했던 곳입니다. 카탈란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도와주는 일을 하셨고요. 카탈란은 부모님을 도와서 어린 시절에 엽서 판매, 꽃배달, 세탁소,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등 집안일에 도움이 되도록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뚜렷한 직업이 없어 장례식장 직원, 세탁소 직원,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삶도 살아보았죠. 간호사는 해보았지만 환자를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어요. 직장에서 늘 쫓겨나다 보니 나중에는 해고당하기 전에 미리 사표를 던질 줄 아는 능력을 터득했다고 해야 하나요? 카델라는 항상 느긋하고 변덕이 심한 편이었어요. 자주 일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성격의 카델라는 일을 구하러 가던 중 미술관을 우연히 보고 예술가는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카델란의 청소년 시절 이탈리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와중에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을 이탈리아 공산당이 반대하고 이에 반대하여 또다시 극단적인 보수주의 성향이 띈 구구파 그룹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테러를 가했고 이 때문에 20년간 여러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0년, 198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혼돈 시대이자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탈리아는 1987년 세계에서 5번째 경제 강국이 됩니다. 전 시간에 다루었던 개념 미술가인 피에로 만초니에게 미술 상업주의, 미니멀리즘, 탑아트의 지배에 대응하는 운동, 아르테 포베라의 작업 방식과 이탈리아식 비평 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르테 포베라는 이탈리아어로 가난한 미술 또는 빈약한 미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67년에 이탈리아의 미술 비평가이며 큐레이터였던 제르마노 첼란트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미술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카델라는 놀랍게도 28살까지 미술관을 가본 적도 없고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독학으로 예술가가 되었죠. 그렇다고 카델란이 스캔들을 일으킨 작품들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90년대 초부터 카텔란의 황당함과 톡 쏘는 유머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틀에 박힌 체제와 고정관념을 흔드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의 작품은 정치, 사회, 종교, 미술계의 부패와 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부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카텔라는 그의 작품으로 사람의 무감각증과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스캔들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텔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작업을 스캔들로 느낀다면 우리는 현실에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린 정말 카텔란 말처럼 현실 감각이 무감각한 걸까요? 현재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는 인구의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텔란의 설치 작품 9번째 게시 199는 엄청나게 운이 없는 남자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조각은 홀 가운데 볼품없이 넘어져 십자가 지팡이를 두 손에 꼭 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죠. 운석에 맞고 쓰러진 교황 작품은 예상했듯이 교황청과 카톨릭 신자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텔라는 오브제와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작품은 천주교를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황도 인간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두 번째 버전 역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을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2001이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히틀러는 순진한 10대 소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역사는 히틀러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양면성이 있듯이 히틀러에게도 좋은 면이 있지 않았을까? 카텔라는 질문합니다. 교황도 히틀러도 사람일 뿐이라는 역설을 들추며 이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텔라는 잘못된 정치, 문화, 교육 체제가 아이들을 희생시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밀라노에 가면 벤티카르토 마지오 24광장에 가면 있는 큰 나무에 어린이 인형 3개를 목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옥맨 아이들 2004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조형물을 제거하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결국 이 작품은 소방관에 의해 해체됩니다. 카텔란의 작품 중에는 게으름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현대인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고되게 일을 해야 했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1989년 첫 개인전이 열린 이탈리아 갤러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작은 표지판을 하나 걸어둡니다. 나는 곧 돌아오리라. 관람객은 작가가 곧 돌아와 뭔가를 보여주겠지 하고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이 부재를 알리는 표지판은 전시 기간 내내 붙어 있었고 결국 작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텔라는 자신의 게으름만으론 부족했는지 게으른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1992년 그는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작가에게 상금을 주는 재단을 설립하고 기념판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금을 받으려는 작가는 없었죠. 그리고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일하는 것은 나쁜 직업이다 라고 제목을 적고 향수 광고 에이전트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비엔날레에서 제공한 그 엄청난 공간을 채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을 하죠. 3년 후 카텔라는 네덜란드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다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훔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빌어먹을 레디메이드라는 제목을 붙이고 전시 준비 기간이 짧고 자신이 너무나 게을러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는 사실 엄청난 퍼포먼스를 한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퍼포먼스였어요.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는 웬만큼 엉뚱하고 영악한 작가라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한 용기가 없다면 또 전시를 주관하는 측에서 자신의 독특한 미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이건 무모한 행동으로 경력이 곧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웬만한 각오 없이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카텔란의 옆 갤러리에서는 전시작품을 훔치지 않고도
위험 요소가 없는 오브제 혹은 전시 자체를 임대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카텔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무모한 퍼포먼스를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카텔란의 작품 중에 우리는 혁명이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텔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펠트 차림으로 옷걸이에 걸려있는 밀랍 인형은 사실 독일 아티스트 요셉 보이스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예술을 보여주었던 요셉 보이스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독학으로 예술을 하게 된 카텔란에겐 남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갤러리스트를 테이프에 싸서 벽에 붙이고 방치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카텔라는 갤러리스트에게 작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예술작품을 돈으로 거래하는 상태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의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카텔라는 돈에 끌려다니는 예술품을 풍자하곤 하는데 1억 4천만 원에 판매된 코미디언도 과일가게에 가면 몇천 원 하는 바나나를 예술작품이라고 하고 작가의 명성을 더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매기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카텔라는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공권력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 교황도 사람이고 히틀러도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죽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폭력과 잔혹함을 즐기는 사람들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카텔라는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작품에 대해서 일절 설명하지 않다가 자유롭게 상상한 다음 논란이 커진 후에야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해명하는데 그 해명이 진짜인지 그저 둘러대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어른처럼 보내야 했고 어른이 된 지금 아이처럼 보이는 마우리조 카텔란. 혹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공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른처럼 공부하고 있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카텔란은 말합니다. 어린 시절 철저히 제도권 밖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고 말을 듣지 않는 나를 엄마는 매일 때렸다. 15살 때부터 매년 꽃을 배달해야 했으며 거리에서는 엽서를 팔고 시장에선 짐을 날랐다. 그때의 기억이 없었다면 지금의 작업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그저 평범하고 유쾌한 어린 시절을 택하겠다. 예술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린아이가 겪어야 하는 슬픔과 상처는 그 자체로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